네, 안녕하세요. 미래한국의 한용수 편집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각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좀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뭐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베노믹스가 상당히 그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일본엔. 프랑스의 경우는 완전 환골탈퇴를 했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올해의 나라로 프랑스를 선정을 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그 하르츠 개혁을 모방을 해갖고, 그 독일에. 그래갖고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해가지고 법인세도 인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프랑스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4조 6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기업들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지난 4사분기에 9.9%, 1사분기입니다, 올해. 9.9%예요, 9.9%, 청년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이 지금 22.7%입니다, 체감 실업률이.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만은 실제로 일자리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있느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를 기업들이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눠볼 주제는 그 가운데 하나의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지금 태양광 탈원전하고 지금 추진한다는 이 태양광 이 산업의 실체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기사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지금 태양광이라고 검색을 쳐보시면 기사들이 쫙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기사들 내용이 투기꾼 놀이터 되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투기꾼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태양광들이. 여러분, 그 지난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태양광을 주력 산업으로 꼽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지금 뭐 태양광 때문에 좀 난리죠, 난리. 그런데 지금 이 태양광이 과연 지금 원자력을 대체해서 갈 만한 사업인가라고 보면 지금 일어나는 현실들은 너무너무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인데요.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신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일간지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14년 10월에. 제목이 뭐냐면 태양광만 키우다가 갈림길 선 일본 재생에너지 정책. 태양광만 키우다가 갈림길에 선 일본 재생에너지 정책. 이게 한겨레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내용이 무슨 얘기냐? 2014년에 일본이 태양광 산업을 추진하다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망가졌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 썼느냐? 길운용 도쿄 특파원이었습니다, 한겨레에. 그러니까 뭐 보수 우파가 뭐 원자력을 지지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비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뭐 한겨레에서 보도했던 내용이니까 맞겠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보도 핵심이 뭐냐? 후쿠시마 원자로 사태 이후에 일본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대신에 생각했던 게 태양광 에너지였어요.
그 노다 요시코 총리가 그렇게 말했죠. 2030년까지 원전을 없애겠다. 일본 노다 요시코 총리의 말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간나오토 당시 총리가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로 사태 이후에 태양광을 하나의 그 대안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었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의 에너지 사업이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간다라는 그 정책을 보고 이건 기회다 싶어갖고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도토리 요나고라는 그 해안가에다가 태양광 직접 그 단지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광 그 판넬들로 단지를 만들었어요. 솔라파크라고 불렀습니다. 솔라파크. 2011년에 당시에 그 전력 생산량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게 12,000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었다고 그래요. 대략 4,527만 800kW. 자, 그런데 이 장밋빛에 물들었던 그 일본의 태양광 산업이 갑자기 절벽에 부딪힙니다. 절벽에. 일본의 그 5개 전력회사들이 있는데요. 일본의 5개 전력회사들이 태양광과 풍력으로 된 재생에너지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선언해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그 전력회사들이 전부 다,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가 태양광 전력을 더 이상 사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전기의 매입가를 일본 정부가 정한 겁니다. 킬로와트당 얼마 이렇게. 근데 문제는요,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전력이 이렇게 고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르지가 않고 이게 들쑥날쑥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광이라는 거는 해가 떠 있는 동안만 이제 발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 지면 발전이 안 나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 또 전력 생산이 떨어져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또 전력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태양광의 전력이 일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얼마큼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태양광의 전력을 사서 그 다시 이제 그 전압을 낮춰갖고 조정을 해갖고 이제 배전을 해야 되는데 배전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태양광에서 각 그 생산의 전력이 이 전력 발전소로다가 보내야 되는데 전력을 이게 전선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낮 동안만 발전이 되니까 낮에 그 주로 쫙 그 일정한 시간대에 그 전력들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 태양광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그래갖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막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가 그 전력 활성 들어오기 전에 중간에다가 일종의 그 완충 장치를 하는 그런 어떤 축전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축전소. 그래서 일단 거기를 다 모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력이 나가게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축전소까지 지어서 이렇게 하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그 배우셨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태양광의 에너지가 공짜기 때문에 그것을 공짜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의 정책은.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를 변환시키려면 거기에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비용이 효율에 비해서 얼마만큼 적으냐, 이것이 사실은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지, 뭐 태양이 있기 때문에 공짜다, 뭐 원자력은 뭐 위험해서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에너지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해서 태양광 산업이 실패했어요. 2017년입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그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때 주로 그 탈원전이 아니면 원전이 아니면 뭐에 의존하느냐? 여기는 화력이 있어요. 화력. 자, 화력 발전에 의존을 해도 결국은 전력이 부족해서 태풍이 오니까 이렇게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태양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누가 그래요. 아, 태양광으로 포천을 돌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포천을 돌리려면 우리나라 전체를 뭐 이 태양광 판넬로 덮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2014년에 그 미국의 유명한 에너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렉스 앱스타인이라는 분인데요. 렉스 앱스타인. 이분 굉장히 그 에너지 경제학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그 화석 연료의 도덕성이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느냐? 전 세계의 상위 5개국,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중국을 놓고 이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으로부터 얼마나 전력을 얻는가, 전체 전력의 구성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전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 에너지 생산에서,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은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렇게 본 겁니다. 2014년입니다. 여러분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일찍이 그 태양광을 시작했죠. 여러분 이 나라들이 한 얼마나 그 전력 생산에 태양광이 그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는 일찌감치 탈원전 했으니까 뭐 태양광 에너지 많이 나오겠죠. 자, 뭐 전체 전기 생산량의 태양광 에너지가 한 20% 될까요? 한 10% 될까요? 30% 될까요? 실체는 이렇습니다. 독일이 0.5%밖에 안 돼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이탈리아가 6.3%입니다. 6.3%. 스페인 4.3%. 일본이 0.09%. 중국이 0.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그 비율이 1% 대 5%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이 0.5%밖에 안 됩니다. 그 차지하는 율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태양광으로는 절대로 한 나라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거를 같이 쓰면서 거기에 정말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 외딴 산골에 있는데 거기에는 전선을 갖다 댈 수가 없다. 뭐 이런 나라들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가 전력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산업용을 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본이 그래서 결국은 태양광 산업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일본이 작년에 다시 원자력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 태양광은 일본만 실패했냐? 아닙니다.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여러분 기사 보시면요. 태양광 그 산업들이 그 장밋빛이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 다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여러분. 탈원전을 하고 나서 태양광으로부터 전력을 앞으로 2030년까지인가요? 거기에 2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20%. 여러분, 지금 독일이 0.6%밖에 안 되는데, 태양광으로, 예? 어떻게 우리가 20%를 태양광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한전이 그 태양광 전기를 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 한전은 전기료를 소비자 단가를 굉장히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만 수지가 맞아요. 그런데, 태양광의 전력을 이용을 해서 한전이 그거를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하려면, 일본의 태양광 산업이 그랬듯이 중간에 축전소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싸게 사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싸게 팔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게 사야 되는 거죠. 싸게 사야 되면 농민들은 그 태양광 설치한 그 사람들은 안 맞아요, 수지가. 그럼 적자가 날 겁니다.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적자가 나면 보전해 주겠죠. 정부에서 세금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걸 지금 어디다 하겠다는 거냐면 전용 농지, 쌀 재배하는 전용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걸 갖다가 뭐 쌀 직불금 뭐 주던 어떤 보전비 이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뭐 농지나 이런 데서 지금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 투기. 지금 전원 농지들이 지금 가격이 한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뭐 2배, 3배씩 올랐답니다. 염전들도 다 그렇게 오르고요. 네? 지금 어떻게 홍보하냐면은 이렇습니다. 대개 발전소 한 개당 태양광 발전소 하나 지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매달 27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홍보들을 해요. 이거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말이죠. 이 태양광이 그 전용 농지나 이런 임야에다가 지금 지으면서 나무들 다 깎아내는 겁니다. 나무들을. 산림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태양광 발전에는 정부에서 홍보하지 않은,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태양광 그 렌즈를 잘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닦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이 닦을 때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약품을 씁니다. 약품. 그 약품이 굉장히 독한 약품이에요. 굉장히 독한 약품인데 그 약품에서 나오는 그 독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이게 그 크롬, 카드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태양광 렌즈를 이게 닦으면서 닦게 돼 세척을 하면 그게 땅으로 떨어서 그게 땅에 중금속이 쌓이는 겁니다. 그 안에. 자, 그래서 원래 태양광은 죽은 땅에 설치하는 겁니다. 죽은 땅. 저 사막 같은 데 이런 데다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독성, 세척할 때 나오는 독성이 많은 그 떨어지는 그 땅에 스며드는 그걸 가지고 지금 임야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을. 산에 나무 베어내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은가요?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지금. 그 다음에 그 태양광이 그 패널이 영구불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나와요. 폐패널.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작년에 이 폐패널이 39톤 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으로 지금 발전하겠다고 하면 그 목표에 따르면 2023년까지는 한 9,000톤으로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9,000톤. 2044년이면 10만 톤이 넘어가는데 요거 최연애 의원이 그 국정감사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인가요? 그때 태양광을 20%까지 늘리겠다 하게 되면 전 국토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장. 그 임야와 농토는 카드뮴과 중금속이 다 오염되고 이런 미친 행동을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정부가 지금. 거기다가 온 지금 국토는 다 좀 태양광 그 저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태양광을 전력을 소수의 사람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원래 공급이 희소하면 가격이 오르니까요. 근데 지금 너도 나도 다 뛰어들기 시작을 하면 태양광 가격, 공급 가격이 떨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한 사람만 공급하는 게 여러 사람이 공급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적자 볼 겁니다. 적자 보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메꿔주고 이게 무슨 에너지 정책이에요? 이런 게 무슨 에너지 정책이냐고요. 응? 거기다가 지금 폐패널에서 나오는 그 카드뮴 텔룰라이드 약품이 있어요. 이게 납과 폐를 돌덩이처럼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미국의 그 마이클 셀렌버거라는 분이 있어요. 이 환경운동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마이클 셀렌버거. 2008년도에 이분이 얘기했어요.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 태양광 쓰레기에는 발암 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되어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도 있다. 식수원에 침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카드뮴과 그게. 자, 그러니 이런 환경 파괴를 시키는 태양광, 그리고 전 국토를 지금 투기화시키는 이 태양광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자력 대체 에너지 사업이라고 키우겠다는 겁니다. 참, 저는 그런데 이번에 참 답답한 게, 이번에 그 한국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를 서병수 현직 시장을 이제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병수 시장님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나올 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 신고리 거기 그 원전 중단하는 거 제일 먼저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탈원전의 메카로 만들겠다. 선봉에 세우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 그 서병수 시장이 지금 부산 서병수 시장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부산을 태양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태양광 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보수 한국당의 어떤 그런 이념입니까? 어쨌거나 문재인 정권의 지금 태양광 이 산업은 지금 하루속히 지금 일단은 중단을 시켜서 규제를 걸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해 2017년 8월 달에 탈원전 반대 시민 모임에 제가 공동대표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수행을 했어요. 40일간. 우리 1인 릴레이쇼 하면서. 그때 제가 이 태양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태양광 산업은 투기장으로 간다. 투기산업을 간다. 그리고 환경 파괴 사업을 간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전이 어떻게 합니까? 한전이 태양광 산업에 지금 이거를 대체 산업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한수원은 말이죠. 자신들이 지금 원전을 그 중단하기로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짓고 있는 신고리 5호기하고 이거를 공사 중단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형사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대통령의 어떤 그 법적 근거 없는 명령 가지고 중단시키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한 2,300억 정도 지금 손실이 났어요. 이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이 문제. 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규보다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다, 법이. 자, 법리는 어떻게 되느냐? 원자로에 대한 그런 그 중단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대통령의 그런 부당한 명령에 특히 저 재판 중에 월성 1호기 같은 경우 재판 중이었죠. 그거 운영에 있어서. 근데 대통령이 그냥 딱 재판 중인 거를 명령으로다가 중단시켰던 거예요. 대통령이 법에 어긋나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건 포퓰리즘이야, 포퓰리즘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원자로가 중단되고 원자로 산업이 탈원전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구냐?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예? 여러분, 우리 원자력이 안전하고도 클린 에너지지만 원자력은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안보 산업이에요. 안보 에너지 산업이에요. 원자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국가 안위의 마지막 방어 수단일 경우에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대요. 방어용 핵무기를. 우리나라 2015년에 미국하고 그 핵 재처리 이거 하는 거 합의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핵 연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 핵 연료를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무기를 쓴다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같이 북한의 그런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의 균형을 이루려면 우리도 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핵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핵 재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2015년에 참 어렵사리 그 미국에서 따냈는데, 이거를 지금
이걸 제일 아마 우려했던 게, 이걸 제일 걱정했던 게 저는 김정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부나 이런 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뜬금없이 아무런 대안 없이 탈원전하고 핵 이거 뭐 중지하고 어쩌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대안이라는 게 이런 태양광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은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이 태양광 산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특히 이 태양광 패널 소자 이 태양광 소재 산업에 주로 올인했던 지금 백운규 산자부 장관, 이분 태양광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다른 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연구 쭉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분이 산자부 장관이 된 것도 우습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아랍에미리트 우리 원자로 지은 거, 그거 뭐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가갖고 원자로 수출하겠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기네 나라는 탈원전 하겠다고 하면서 원자력 수출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원자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많은 기술들이 서로 모여서 응축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계속 원자로가 지어져야 이 기술들이 진화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자력 산업을 중단하면 이 기술들이 흩어져요.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을 계속 짓겠다고 해야만 원자력 부산업들도 계속 기술이 응축이 되면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원전 중단하고 탈원전하면서 원전 수출하겠다는 얘기는 딱 이런 거예요. 만약 식당 주인이 신메뉴를 개발했는데 나는 이거 절대 안 먹지만 손님한테 팔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그 메뉴 사 먹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탈원전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원전, 탈원전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원전 계속 가야 돼요. 지금 오류코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어야 하는 원자로들도 계속 설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원자력이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해외에서 원자력 시장은 블루오션이에요, 그야말로.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걸 왜 사장시키냐고요, 왜? 자,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먹거리, 경제, 산업, 지금 길이 잘 안 보인다는데 길이 왜 안 보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세계 최고, 원자력 해체 기술 산업도 세계 최고. 이거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